3대 500은 사실 여러분의 동성 친구밖에 알아줄 사람이 없습니다. 3대 무게가 높다고 몸이 좋은 것도 아니죠. 데드리프트는 땅에서 허벅지 높이로 무게를 들어올리는 겉보기엔 단순한 형태의 다중관절 운동입니다. 최근 파워리프팅이 인기를 얻고 있기도 하고 인간이 다룰 수 있는 가장 높은 중량을 뽑아낼 수 있는 종목이다 보니 헬스장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시도하고 있죠. 자, 2021년 터키 의과대학 스포츠의학부에서 조사한 한 연구에 따르면 데드리프트를 수행하는 일반인 중 약 20%가 허리 부상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2018년 스웨덴 대학부의 스포츠의학부에서는 일반인이 아닌 파워리프터를 대상으로도 연구를 진행했는데요. 총 104명 중 73명, 즉 70%가 데드리프트를 하다가 수개월 이내에 부상을 경험했고 심지어 87%가 지난 12개월 내에 부상을 경험했다고 밝혔습니다. 자, 일반인인 우리는 데드리프트를 그럼 해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대부분의 운동은 퀀터티가 퀄리티를 향상시킵니다. 즉 일단 많이 할수록 잘하게 된다는 일반 법칙인데 데드리프트는 처음부터 그러기엔 부상의 위험이 너무 큰 종목입니다. 발의 접지부터 무릎, 힙힌지, 복압, 척추 정렬까지 모든 개념이 제대로 숙지되고 충분히 연습되고 나서 본격적으로 들어가야 하죠. 솔직히 데드리프트 자세는 스스로 올바로 하고 있는지도 판단이 어렵습니다. 전면, 측면, 후면 세 방향에서 보고 자세가 틀어지는 부분은 없는지, 무게중심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해야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무조건 티칭이 필요합니다. 운동 경력과 그에 맞는 실력을 갖춘 지인이 있다면 좋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퍼스널 트레이너의 도움을 받아 포인트 레슨이라도 꼭 받고 시작하셔야 합니다. 제대로 자세를 잡아드리고 나면 무지성 데드 100kg 하시던 회원님들도 50, 60에서부터 땀 뻘뻘 흘리면서 힘들어 하십니다. 금비대의 관점에서는 데드리프트에 너무 큰 비중을 둘 필요가 없습니다. 일반인 수준에선 고중량으로 많은 세트의 데드리프트는 얻을 수 있는 득보다 실이 더 많죠. 일단 다른 운동을 할 여력이 없어집니다. 전신의 근력을 폭발적으로 사용하는 운동이기에 다른 종목으로 넘어갈 때 힘이 털려 있는 거죠. 실제 파워리프팅 훈련 프로그램을 보면 데드리프트 자체도 짧고 굵게 털어주면서 다른 종목들은 얼마 하지 않고 이틀가량 쉬어줍니다. 그리고 데드에 익숙하지 않은 초중급자분들은 자극이 제대로 들어가고 있는 건지 확신조차 어려운데요. 불필요한 대퇴, 요근, 견갑, 거근, 승모근 등의 지나친 개입으로 원하는 주동근을 못 털어주는 게 대부분이기도 합니다. 낮은 중량에선 어느 정도 안정된 자세가 나오다가도 중량이 올라가면 자세가 틀어지고 특정 근육 개입이 커지는 일이 부지기수죠. 일반적인 사람들은 근육과 체형 불균형이 무조건 최소 하나 이상은 존재합니다. 이른바 상대적 유연성이 형성되어 있기에 꾸준한 PT와 교정을 받을 게 아니라면 열심히 운동하더라도 오히려 안 좋은 결과를 초래할 확률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데드리프트는 잘만 한다면 전체적인 근력, 근신경계와 협응성 발달에 좋은 운동인 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예 루틴에서 빼기보다는 낮은 중량, 주당 낮은 세트 수부터 시작하는 게 훨씬 바람직하다는 게 오늘 영상의 주제입니다. 3대 500 욕심에 주변 보는 눈 때문에 원판 마구 끼우시는 분들이 많이 보이는데 본인 능력 이상의 중량으로 넘어가면 바로 허리도 말리고 자세도 무너지는 걸 목격할 수 있습니다. 3대 500은 사실 여러분의 동성 친구밖에 알아줄 사람이 없습니다. 3대 무게가 높다고 몸이 좋은 것도 아니죠. 자세가 무너지지 않는 선에서 최대 중량이 보디빌딩에선 최선입니다. 그래도 욕심이 생긴다면 발을 중간 위치에 두고 뽑아 올리는 렉풀로 무게를 올려나가는 방식도 좋고요. 개인적으로는 컨벤도 렉풀도 아닌 루마니안 데드리프터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컨벤셔널 데드리프트의 경우 하체와 힙을 강하게 타격해줄 수 있는 건 맞지만 더욱 많은 유연성과 깊은 힙힌지를 요구하므로 오히려 허리 부담이 클 수밖에 없거든요. 데드리프트나 풀업 등 고중량 운동의 경우 전완이 먼저 털려버리는 경우가 많은데 이건 당연합니다. 대근육의 발달 속도를 전완이 따라갈 수가 없기 때문이죠. 팔의 개입도를 최소화하기 위해선 팔꿈치 굽힘을 줄이고 견갑을 어느 정도 풀어주는 것도 중요한데 이렇게 하더라도 중량이 올라가면 팔이 털리게 됩니다. 데드리프트는 등과 힙 운동이죠. 팔 운동이 아니기 때문에 웬만하면 장비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좋고 오히려 부상 예방에도 효과적입니다. 2021년 진행된 한 연구에 따르면 데드리프트를 수행하는 동안 스트랩이나 그립과 같은 장비를 착용했을 때의 영향을 비교했는데요. 장비를 사용하면 리프팅을 할 때 상승하는 인식된 안정성이 운동 수행 능력을 높이고 그립 강도 자체도 더욱 높였으며 운동 후에도 회복력을 더욱 빠르게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데드나 풀업을 할 때 스트랩보다는 그립을 더 많이 활용하는 편입니다. 스트랩은 타이트하게 감으면 악력 의존도를 거의 제로에 가깝게 만들어주는데 개인적으로는 악력도 같이 훈련시켜주고 싶었거든요. 이렇게 쉽게 바에 감을 수 있는 그립 같은 경우 스트랩보다는 악력을 조금 덜 보조해주기 때문에 전완 발달에도 좋은 느낌입니다. 또한 마지막에 바벨을 던져놓을 때 빠르게 던져버릴 수 있기 때문에 스트랩보다는 관절에 가해지는 무게나 부담도 적은 편이죠. 제 영상을 많이 보신 구독자분들은 잘 아시다시피 저 같은 경우 등 운동할 때 쓰는 장비는 피플렉스 라인으로 정말 만족스럽게 사용하고 있는데요. 데드리프트 필수 장비인 이 그립 제품의 특별한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이번에 신규 컬러가 런칭된 건데요. 신규 컬러가 뭐가 특별하냐 하실 수 있지만 기존 그립들을 오징어로 만들어버리는 색감으로 디자인이 정말 세련되게 잘 나왔습니다. 기존 컬러였던 이지맥스 1에 더해 맥스 7의 카키, 맥스 9의 그레이가 추가된 건데 밀덕인 저로서는 이 카키 색상이 개인적으로 아주 마음에 들었습니다. 피플렉스 그립 자체가 특허 손목 보호 기술이 들어있고 그립감도 최상위 티어에 위치해 있는데 이번에 디자인적인 부분과 기능적인 부분이 합쳐져 그립에 있어서는 국내에선 어나더 레벨을 보여주는 라인업이 완성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미 기능 면에선 평점 만점에 가까운 리뷰들과 사용 후기들이 이를 증명해주고 있는데요. 신규 컬러 런칭 기념으로 할인 행사도 5월 26일까지 단 4일 동안만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마음에 드시는 분들은 더보기란이나 고정 댓글 내용 확인하시어 둘러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헬마드 구독자 여러분 오늘도 뜨끈하는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